르꼬르부지에의 빌라 사보이에서 내부의 필요와 외부의 필요가 서로 인면에서 딱 만나고 있었던, 그래서 그것이 불꽃이 튀는 그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로마 판테온 그리고 베네치아 산마르코 성당의 단면을 봤을 때 이것과 비슷한 내부의 욕구와 외부의 욕구가 서로 상충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야기랑 연장되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에 있는 판테온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판테온의 내부와 외부와의 문제, 그리고 그 지붕, 천장의 문제, 드럼과 돔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가우디의 글을 통해서였습니다. 아, 산마르코 성당이 그럴 수 있겠구나, 건축이 그럴 수 있겠구나 해서 판테온 신전도 나중에 살펴보게 된 것이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안쪽과 바깥쪽의 공면이 서로 다른 베네치아 산마르코 성당의 큐폴라들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고민했어요. 고민스럽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건물의 겉모습이 납작해지지 않기 위해서도 요구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안쪽과 바깥쪽의 공면이 서로 다른 산마르코 광장의 큐폴라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큐폴라를 만들면서 이를 지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짓을 범하지 않고 종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로 만들었다. 과거 종탑은 준사회적인 블라블라블라 나오는데, 제가 인상 깊게 보았었던 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안쪽과 바깥쪽의 공면이 서로 다른 베네치아 산마르코 성당의 큐폴라 이야기였어요. 자, 이야기를 한번 이제 칠판 있으니까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돔이라는 것은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판테온은 이 부분이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하중을 감당하지 않는 부분이라 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하중은 옆으로 갈수록 두꺼워지죠. 옆으로 갈수록 두꺼워지고 점점 더 힘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돔이라는 구조물은 안쪽의 곡률과 바깥의 곡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판테온의 단면을 보세요. 안쪽 곡면은 완벽한 구형을 만들었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완벽한 구형을 만들었다고 그런다면 바깥쪽 구의 곡률은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여기는 얇게 되고 여기는 두껍게 되니까 곡률이 다른 지붕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성당이라는 것은 안에서 봤을 때도 밖에서 봤을 때도 완벽한 공간이어야 하거든요. 이게 신비를 다루는 신성한 공간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판테온을 보세요. 판테온의 경우는 사람이 여기 서면 야, 이 공간이 완벽한 구형을 이루고 있는 완전한 공간이구나 느끼겠죠. 근데 바깥에서 사람이 서서 본다고 그러면 구형이 아닙니다. 구형이 아닐 뿐 아니라 실은 거의, 이런 말을 써도 되나, 찐따라고 그럴까요? 우리 앞에서 가우디가 뭐라고 말했었죠? 건축물의 겉모습이 납작해지지 않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판테온은 내부에서 완벽한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죠? 내부에서. 원래 신전이라는 것이 그 내부가 신성한 공간이고 내부가 가장 중요한 공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 완전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거꾸로 바깥에서 완전한 공간을 만드는, 바깥에서 완전한 구형의 지붕을 덮은 공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구조적으로 여긴 두껍고 여긴 얇기 때문에 안에서 만든 공간이 완벽해. 그림이 잘못 그려졌는데, 더 강조해서 그리자면 하부가 두껍고 상부로 갈수록 얇기 때문에 바깥에서 완전한 구형을 만들면 안의 모양이 찐따가 됩니다.
이게 지금 가우디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안쪽과 바깥쪽의 공면이 서로 다른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광장, 산마르코 성당이 이를 증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산마르코 광장은 바깥에서 보면 방금 설명한 것처럼 내부에서 완벽한 형태를 맞았으면 바깥쪽에서는 찐따가 돼야지 됩니다. 찐따가 돼야지 돼요. 납작해야지 돼요. 그런데 이 구형이 전혀 납작하지 않거든요. 산마르코 광장의 지붕에 있는 것들. 왜냐하면 단면을 끊어서 보면 단면의 이 천장은 여기 안쪽으로 봤을 때 완벽한 구형을 이루고 있고 바깥쪽에서 봤을 때도 완전한 구형을 이루고 있는데 단면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산마르코 광장 단면 하면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바깥에서 봤을 때도 완벽한 구형을 만들기 위해서 안에서 보는 천장과 바깥의 구형 사이에 엄청난 공간이 비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붙어있는 두 개의 구를 안 밖으로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깥에선 이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저 구형 큐폴라보다 훨씬 아래쪽에 있거든요. 우리 시선은 1.5m 정도에 고정되어 있고 그 큐폴라는 몇십 미터 위니까 이 단면을 보세요. 내부에서도 완벽한 구형이었고 바깥에서도 완벽한 구형인데 그 둘 사이에는 유격이 있어요. 안쪽 지붕은 이쯤 있고 바깥쪽 지붕은 이쯤 있는 거예요. 똑같이 둘 다 완벽한 구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둘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공간을 인식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완벽한 구형이니까요. 제가 지금 가우디의 장식이라는 이 책에서 처음으로 발견하고 그 다음부터 관심을 갖고 서양 건축사에 나오는 모든 돔형 지붕을 갖고 있는 건축물의 단면을 보니 모든 건축가들이 다 이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모든 건축가들이. 그래서 실은 서양 건축사에서 말하는 드럼이라는 것도 이 부분의 해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우디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드럼이라고 하는 서양 건축의 부재가 필요해요. 르코르비제 사보이 주택을 통해서 제가 하려고 했었던 얘기는 내부의 평면이 가지고 있는 필요와 외부에서 이 건물이 어떻게 보이기를 아니면 이 시대의 가치를 어떻게 드러내기를 원하는지에 외부에서 보이는 이 건물의 모습과 내부에서의 필요가 딱 만나고 있는 이 인면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판테온 그리고 이 가우디의 장식이라고 하는 글에 등장한 산마르코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성당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산마르코 성당은 가우디가 이것을 언급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실은 이 성당은 세상에 있는 모든 성당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성당은 내부 공간이 신성한 공간이에요. 신비를 다루는 신성한 공간이죠. 내부 공간이 신성하기 때문에 내부 공간은 완벽한 기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성당이 외부에서는 완벽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외부에서도 완벽해야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이 성당을 만들 때 사용한 돌, 석재라는 재료 그리고 지구에 우리가 갖고 있는 중력 그리고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인 치수 이 셋 가운데 불일치, 부조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건축가의 역할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나는 건축을 하기 잘했다. 내가 건축가라 정말 대단하다 라고 생각한 것은 자, 가우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랜턴 타워 위와 가장 높은 곳에 위치를 점하며 건축물 전체가 피라미드 모양을 이루도록 위쪽에서 끌어당길 것이다. 이 보세요. 이 건물들. 종탑들이 끌어올리고 있어요. 종탑이 실은 뭐 2층에다 종 놔도 되잖아요. 근데 이 종탑은 자칫 너무 납작해서 조화롭지 않을 수 있는 고전 건축물을 위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건축물 전체가 피라미드 모양을 이루도록 위쪽으로 끌어당길 것이다. 이런 위치는 랜턴 타워가 이미, 랜턴 타워는 밖에서 보여야 되는 것이죠. 랜턴 타워가 외부에서 지각되기 위해서 거대한 기초를 이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위로 높게 해도 이미 기초가 탄탄하기 위해 때문에 아주 괜찮은 자리라는 거죠. 건축물의 겉모습이 바깥에서 보는 이 껍질이 납작해지지 않기 위해서도 요구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안쪽과 바깥쪽의 공면이 서로 다른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성당의 큐폴라들이다. 하지만 안쪽 바깥의 요구가 다르니까 껍데기를 2개 씌운 거예요. 지붕이 안쪽 지붕과 바깥쪽 지붕은 완전히 유리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구조체가 아니에요. 그들은 큐폴라를 만들면서 이를 지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짓을 범하지 않고 이곳, 이 2개 사이에 유격이 있는 이 빈 공간, 이 공간을 종을 설치 위한 구조물로 만들었다. 자, 보세요. 안쪽 부분에 지붕, 안쪽에서 완벽한 구형을 만들기 위한 지붕이 있고 바깥에서 완벽하게 보이기 위한 지붕이 있죠. 이 사이에는 공간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이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서 보기 때문에 이 2개의 지붕이 딱 붙어 있으면 찐따로 보입니다. 납작해 보인다고요. 이게 2개의 기둥이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건축가가 충분히 소피스티카도 되어 있지 못한 건축가라면 이 사이를 그냥 비워놓겠죠. 아무 기능도 없는. 그런데 산마르코 성당의 건축가는 이 사이를 그냥 비어있는 거짓말 공간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사이를 종을 놓기 위한 공간으로 바꾼 거예요. 기능도 유지하게 됐죠. 기능도 있고 내부에서 완벽함, 외부에서의 완벽함, 그 사이 유격된 공간을 그 자리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종탑으로 채운 겁니다. 판테온, 뒤에 제가 그린 판테온 그림에 보면 판테온은 이와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테온은 새로운 지붕을 세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지붕을 세우지 않고 이것이 찐따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건 비밀이에요. 너무 고급 정보를 다 알려주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건 뭐 자기가 공부해서 알아보세요. 바깥에서 찐따로 보이면 안 됩니다. 판테온도 완벽한 곳이어야 돼요. 모든 신들을 모신 신전이니까요. 저는 건축학교를 15년 다녔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받은 교육 중에 제일 저한테 도움이 되는 교육이 뭐였냐면 좋은 건축물을 트레이싱지 놓고 트레이싱 해보는 거예요. 눈으로 내가 보고 이거 산마르코 광장이야. 산마르코 성당이야. 이거 산피에트로 성당이야. 내가 그거 왜 모르겠어요. 나는 거기서 10년을 살았는데 그래도 바르셀로나 성당을 100번 보았었던 바르셀로나 성당을 트레이싱지에 그려볼 때는 그냥 내가 그걸 눈으로 봤을 때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선을 그릴 때 이쪽은 원형인데 이쪽엔 원형에서 벗어나 있네? 혹은 이쪽이 원형이고 이쪽이 원형인데 이 사이 유격 공간은 애매하게 보일 수 있는데 코니스가 어디서 들어가지? 이 건축가의 도면을 눈으로 그냥 난 다 봤어. 책이 넘기면서 다 봤어 말고 트레이싱하는 그 과정입니다. 실은 여튼 서양 건축사의 모든 건축물들이 프로젝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자신의 건축적인 설계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를 연결할 수 있는 과정은 제가 보기에 100점짜리는 트레이싱하는 겁니다. 네. 재미있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아키트윈스의 이병기입니다. 스페인에서 10년 정도 건축을 공부했고요. 지금까지는 한국에 한 명밖에 없는 직업적인 가우디 연구자입니다. 스페인 건축과 가우디 건축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어느 곳보다도 여기서 더 진지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요 밑에 있는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마르사가 선생 같이 구독하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